이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우는 서울시인 만큼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참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이 규제를 철폐한다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어떤 특정 집단에 그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그 비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이런 우려는 불식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재건축, 재개발을 비롯한 각종 정비 사업의 촉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규제를 철폐한다는 뜻은 결국 그 초점이 어디로 모아지느냐 하면 사업성의 재고로 모아집니다. 사업성이 높아지게 되면 안 할 사업도 하게 되고 망설이던 사업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주택의 공급량의 증가로 나타나고요. 결과적으로는 주택 가격의 안정화로 나타나서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찰에 의하면 그 혜택이 조합이나 시공사에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국적인 이익은 결국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통한 서민 경제의 활성화. 다시 말해서 주거비가 높아짐으로써 소비할 수 있는 가용 자원이 줄어들게 되고 그것은 항상 불경기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높여놓은 정치 세력, 정당은 정말 깊이 있게 반성해야 되고 국민들의 질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을 턱없이 많이 올려놨던 그런 지난날을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성 재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과감한 규제 철폐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어서 두 번째 질문도 여기에 이제 연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통기획, 과연 어떻게 해서 가장 그 원주민 정착률까지도 높이면서 효과적인 그런 그 정책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시가 여러 차례 발표했던 사업성 보존 개수라든가 강북의 땅값이 싼데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서울시의 보조 도움을 의미하죠. 두 번째 현황 용적률 인정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강남 지역에 대한 주거 정비 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세 번째 공공기여 비율 완화 이것 역시 똑같은 목적이죠.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규제 철폐안으로 논의된 비주거 비율 완화라든가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 확대라든가 또 공공기여를 계속해서 줄여드리고 엊그저께 현장에 나가서 발표했던 입체공원을 그 면적으로 산입해드린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서울시의 노력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사업성을 높여드리고 공급되는 가구 수를 늘려서 부동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서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느냐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분. 예, 임성혁 기자님. 예, 시장님 저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 대한경제신문 임성혁 기자입니다. 그 시장님께서는 그 지난 간담회 때도 사실 그 지난 10년 그 전임 그 시장님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모두 멈추면서 그 피눈물 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직에서 이제 물러나시는 기간 동안 그 시장님의 그 기존 정책을 모두 단절했거나 이제 교체했기 때문인데요. 그 현재 그 전국 혼란 상황 속에서 시장님의 고민이 매우 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장님이 이제 5선 서울시장을 하시면 모르겠지만 그 어떤 선택을 내리시든 그 시장직 교체 상황 속에서도 그 시장님이 만든 그 구상과 정책들이 단절되거나 변경되지 않고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혹시 좀 그렇게 만들어 놓으실 좀 구상이나 생각 같은 것들 있으신지요? 예, 앞서서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거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다시 제 임기 때 지정해 놓은 신통기획이 한 150군데, 모아타운이 한 110군데 정도 지금 됩니다. 도합 250군데 정도에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10여 년 전에 15년 전이네요 벌써. 14, 15년 전에 제가 갑작스럽게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됐을 때는 이 뉴타운이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억지 춘향식의 비판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넘쳐났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였죠. 그때 제일 큰 반대 논거는 원주민이 재정 착률이 낮다. 뭐 이런 걸 근거로 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반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데올로기가 거의 됐었는데 반대하던 정당의 시장이 정책을 펴다 보니까 그 반대 논리에 젖어든 그 이념화된 원칙을 정책화하기 시작했고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변창흠 뭐 이런 사람들 김수현 뭐 이런 분들이 서울시에 들어와 가지고 야당 시절에 제기했던 문제점을 정책화하면서 모든 재건축 재개발을 올스톱시켰습니다. 그 참혹한 결과가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나타난 걸 이미 다 경험을 한 상황인데 만에 하나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또다시 옛날과 같은 그런 폭거를 저지를 수 있겠느냐. 저는 절대 시민들이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시스템적인 고착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이런 현재의 상황이 아마 그런 그 유턴은 정책의 백지화, 원점으로의 회귀 이런 것은 아마 상상조차 못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 여러분들의 준엄한 심판이 따를 거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걱정은 뭐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분, 아시아투데이의 박지숙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입니다. 그 조기 대선 이야기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현재 선거 일정상 확정된 건 어쨌든 내년 지방 선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선에 출마를 하시든 오선에 도전을 하시든 사실상 남은 임기는 올해까지가 이제 남짓인데 내년 6월까지입니다. 네, 그렇긴 한데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그렇다면은 남은 임기 동안 이것만은 내가 반드시 해내겠다라는 목표가 있으시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규제 혁파를 올해 화두로 삼고 있습니다만은 작년을 기억하시면 제가 창의 행정을 얘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청렴 서울 만들겠다 목표를 제시해서 1년 동안 드라이브를 견 결과 지난 연말에 드디어 도시경제력 순위는 7위에서 6위로 올라섰고 그리고 청렴도 1위를 달성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저는 이 성과가 따로따로 관찰되고 있지만 다 한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의 행정의 다른 모습이 규제 혁파고요. 규제 혁파의 다른 모습이 창의 행정이고 청렴도 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3자는 삼각관계를 이루면서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한 몸처럼 움직이게 될 겁니다. 지난 3년 남짓의 기간 동안 서울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일감을 찾아내고 그리고 비전이 설정되면 거기에 초점을 맞춘 일사불란한 과제 설정 그리고 목표를 향하기 위해서 어떤 행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자체적인 노력 이런 모습으로 서울시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핵심에 이 3자가 있습니다. 창의행정, 규제혁파, 청렴도 향상이 DNA화하는 것 이것이 남은 기간 동안에 가장 서울 시민에 대한 큰 봉사입니다. 아마 이게 체질화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체질화된 서울시 공무원들의 일하는 모습이 5년이고 10년이고 지속될 수만 있다면 서울시는 곧 세계 도시경쟁력 순위 5위 안에 충분히 안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 남은 기간 동안 제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기자분, 이투데이 김세현 기자. 안녕하세요. 이투데이 김서영 기자입니다. 그 규제 철폐라고 하는 걸 올해 시정 화두로 이제 강조하시고 계신데요. 저는 지금 이제 최근에 민생
밀접한 그런 생활과 관련된 철폐하고 있는 거 이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하나 시급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신기술을 활용한 신산업 출현에 있어서 그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법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그 지능형 로봇법 때문에 이제 그 길거리에서 배달을 할 수 있는 자율주행 로봇 같은 게 기술이 개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용화 되기까지 5년이 걸렸고요. 그리고 이제 원격 의료나 뭐 이런 약 배달 같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사실상 지금 35년째 법 개정이 미뤄지고 있는 의료법 때문에 사실상 그 일본으로 진출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물론 이제 공간을 제공하고 인력 양성하는 게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서울시의 경제에 지금 90%를 차지하는 게 사실 서비스고 거기에서 각종 그 새로운 서비스들이 출현해서 민생을 바꾸고 뭐 경제도 일자리도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정부 부처에서 관련 부처에서 일단 권한을 쥐고 있고 그리고 법 개정을 해줘야 되는 의회에서는 지금 각종 법들이 개정할 수 있는 개정이 지금 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서울시장님으로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떤 노력을 좀 하실 건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에서 전 국민 재난 지원한다는 그 25만 원법을 지금 뭐 재발의한다는 그런 생각인데 그게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도 소상공인이 많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참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 부분, 규제, 첨단 과학기술의 상용화를 가로막는 벤처기업들이 숨을 못 쉬게 하는 이 정말 엄청난 규제, 이건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과정에서도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는 걸 잘 안다 하는 전제를 해주셨지만 정부가 이른바 네거티브 규제라고 그러죠. 안 되는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도록 일단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안 되는 거를 가려내는 이런 그 획기적인 시스템의 변화 없이는 대한민국은 1등급과 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회, 국회 상황이 참 답답합니다. 그런 논의를 해도 부족할 판에 허구헌날 특검 타령만 하고 있고 허구헌날 어떻게 하면 표 얻겠나 하는 궁리만 하는 이런 정당이 다수당을 차지해서 국정을 거의 마비 상태로 이끌고 있는 현실이 매우 참혹하고 그리고 개탄스럽다는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그 문제점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촉매제 역할을 해달라는 취지의 당부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고요. 저에게 그 부분을 손질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최우선순위로 손을 봐야 될 영역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 국민 25만 원 나눠주자는 문제는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거의 거기에만 그 매몰돼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본인이 주장하는 기본사회, 전 국민에게 매달 정기적으로 조건 없이 똑같은 금액을 나누어 주자는 기본소득, 뭐 이런 걸 주장하는 분 입장에서는 25만 원 정도 한 번 나눠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겠죠. 문제는 재원이 13조나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20조 원 정도의 추경을 이야기하면서 13조 원을 거기다 쓰자는 건 이거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인기에 영합하겠다. 이거 이외에 다른 의미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추경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연말에 민주당이 아주 터무니없이 많은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경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는 건 그건 당연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화답을 해서 조기 추경을 하는 것까지는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조기 추경 내용에 이 25만 원을 모두 나눠주겠다 하는 것은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질문 주신 대로 소상공인을 어려움에서 위기에서 구해내는데 서울시는 이미 힘 보탬 프로젝트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유 재원이 있다면 거기에 좀 더 힘을 실어서 소상공인들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께 조금의 혜택이라도 더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도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는 예산을 올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조기 집행하는 데 역량을 결집하고 그 조기 집행 때문에 예산이 소진이 되면 5월이나 6월경에 준비를 해서 추경 때 또다시 한 번 더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팩트의 정소영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더팩트 정소영 기자입니다. 기후동행카드 시민에게 좋은 정책이지만 많이 쓸수록 서울교통공사에는 적자가 늘어나는 지적도 있는데요. 서교공 적자에 대한 추가 지원이라던가 구상하고 계신 게 있는지, 그리고 지하철 요금 인상에 대한 구체적 일정도 궁금합니다. 예, 그 기후동행 카드를 많이 쓰면 그만큼 적자폭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건 일종의 교통복지다 생각하고 시작한 사업인 만큼 그 돈을 아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울교통공사의 적자폭이 늘어나는 것은 부담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그 부담을 나누어지겠다는 큰 틀에서의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아울러서 지금 교통요금 인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 23년도에 300원 올리려던 것을 23년 10월 달에 1차 150원 올렸고 작년에 올리려고 했는데 정부가 물가 인상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협조 요청이 워낙 절실해서 작년에 미루었던 것이 이제 올해까지 오게 된 겁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경과를 기억하신다면 올 상반기에 올려도 조금 더 어색함이 없다. 더군다나 기후동행 카드를 활용하면서 시행하면서 많은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하실 수 있게 기초가 마련이 됐고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늘어날 수 있는 적자폭은 이 인상분으로 충분히 메울 수 있어서 일반적인 교통요금은 올해 상반기 중에 가급적이면 경기 인천과 협의를 해서 지금 3월 중에는 시행할 수 있을 걸로 내다봐집니다. 워낙 여러 또 그 기관이 협의를 해야 될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3월을 넘기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렇게 돼서 보편적인 그 요금이 올라가게 되면 대중교통을 가장 활발하게 쓰시면서 기후동행에 동참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들은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는 잘 설계된 디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좀 뒤쪽에 질문하실 분은 안 계신가요? 지금 안 보여서요. 자, 저 앞쪽에 계시는 매견 정석환 기자. 예, 매일경제 정석환 기자입니다. 그 시장님께서 모두 발언 중에 이제 개헌 논의를 상반기 중으로 계획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제 질의응답 중에서 초강력권에 위임해서 4-5개 싱가포르가 서로 경쟁하는 체제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대선 후보라면 이를 공약으로 반영하면 되겠지만 서울시장이라면은 이 부분이 서울 시민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그리고 이를 좀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권력 구조 개편, 다시 말해서 의회와 내각과 의회가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것은 전국으로 다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으로서 당연히 논의를 제기할 수 있는 또 당의 중진으로서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초광역권 4개, 5개의 싱가포르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이 지방으로의 행정 권한의 대폭 이양 부분에 이르면 서울시가 가장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가 됩니다. 이것은 비단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방의 발전 전략으로도 주요하지만 서울도 역시 그 정책의 가장 중요한 영향권 내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는 외교, 안보, 국방 권한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는 걸로 하고 그 외에 민생과 관련된 발전 전략, 특히 발전 모델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그에 걸맞는 각종 입법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조례의 형태가 되겠죠. 입법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발전 전략을 정책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수단, 다시 말해서 재정, 세입권과 세출권을 지방정부가 가지게 된다는 것은 서울시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아까 말씀드린 발전 전략을 자체적으로 구사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지방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헌 포럼을 개최하겠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아까 상반기 중에 개최하겠다는 표현으로 드린 겁니다. 예. 이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고 끝내겠습니다. 코리아타임즈 정다은 기자. 네, 안녕하세요. 코리아타임즈 정다은 기자라고 합니다. 규제 철폐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외국인의 목소리도 듣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공개적으로 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면 시점은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뭐 정부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이제 다양성을 강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외국인들은 아직 한국이 다양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불만을 좀 종종 제기하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시의 외국인 정책이 무엇인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정착을 하고 취업을 하고 창업을 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단계까지 가려면 갈 길이 매우 멀죠. 물 넘고 산 건너서 고비고비마다 구사해야 되는 정책이 단계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오픈 마인드입니다. 이제 저출생의 시대에 외국인 중에 우리의 생활에, 경제에 도움이 되는 분들을 중점적으로 많이 받아들여서 우리와 함께 어우러져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사회, 문화, 경제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그 마음가짐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서울 시민을 비롯한 전 국민의 그런 어떤 마음의 변화, 준비, 이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외국인 정주 환경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마인드를 오픈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제 외국인들의 조기 한국 유학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은 대학이나 대학원 과정의 유학을 오게 되면 본국으로 돌아가서 생업에 종사할 확률이 매우 높죠. 그건 뭐 우리 유학생들이 중고등학교 때 미국을 가느냐 대학교 때 미국을 가느냐에 따라서 다시 돌아오는 확률이 영향을 받는 걸 생각하면 아마 쉽게 짐작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작년에 이공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산업 경쟁에 꼭 필요한 아까 잠깐 언급했었던 그런 최첨단 과학기술 영역에 우리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두뇌들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을 조기에 서울로 유학을 와서 그 우수한 인재들이 한국의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한국 사회에 꼭 필요로 한 산업 역량으로 인적 자원으로 기여해 주기를 바라는 게 자연스러운 정책 방향이 될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구사할 수 있는 정책은 짐작이 예상이 가능할 겁니다. 특히나 이공계 중심으로 장학금까지 만들겠다는 정책을 이미 발표한 바가 있고요. 충분한 물량은 아니지만 서울시가 정부를 그런 부분에서는 선도하겠다 하는 정책적 접근을 지금 이미 시작했습니다. 예, 마지막에 너무 가열차게 지금 손을 계속 들고 계신 중앙의 한은하 기자. 시장님, 저 중앙일보 한은하입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지금 필요한 지도자 사항 관련해서 참 공감을 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이 충분한 시행착오를 거쳐서 만들어진 국정 운영의 노하우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지식과 정보에 겸손하면서 미래를 깊이 있게 고민하는 지도자상. 시장님은 그에 얼마나 부합하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주목도가 좀 높은데 여당이 야당보다 뭐 앞지른다고 나오거나 아니면 비등하다고 나온다거나
이런 와중에서도 한편으로는 또 오 시장님의 지지율이 다소 좀 정체되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돌파 방안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글쎄요, 뭐 믿으실지 모르지만 지지율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일과 지지율이 꼭 비례하는 것도 아니고요. 묵묵히 일하다 보면 언젠가는 평가를 받을 날이 오는데 큰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지지율 순위나 이런 거를 눈여겨 보시는 거는 뭐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언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보궐선거를 통해서 서울시에 들어올 때 초기에 지지율은 제가 4등, 3등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진도가 나가면서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들어보고 또 그 사람이 해왔던 일도 다시 한번 조망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지지율은 늘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경계하는 것은 지금 우리 당 지지율이 갑자기 한 일주일 사이에 급등을 해서 어떤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민주당을 압도하는 것으로 오차범위 바깥에서 앞서가는 걸로 나오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저희 당으로서는 독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걱정이 큽니다. 어떤 이슈에 대한 반작용으로,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실수에 기반한 득점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모두의 질문에 답하면서 민주당의 몇 가지 실수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우리 실력으로 올라가야죠. 근데 우리 당이 지금 지지율이 갑자기 짧은 시간에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거는 저는 앞으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고요. 우리 당의 자중자애를 주문합니다. 예. 예정된 시간에 대해서 여기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마무리 말씀하시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다종다양한 정말 시민 여러분들께서 꼭 듣고 싶어 하시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좋은 질문들을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울시는 늘 시민의 행복, 안전, 편리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약자와의 동행과 매력 향상이라고 하는 서울시의 비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의 강력한 비판과 또 도움 덕분에 진일보할 수 있는 서울시정이 되길 바라고요. 하시라도 좋은 지적사항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좋은 질문 많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필요한 워딩은 저희 언론 담당관에서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기자분들께